안녕하세요, 영수예요. 드디어 2026년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권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올해도 블랙저널은 로이텀 1917 A5 사이즈 도트를 사용하려고 해요. 늘 핫트렉스에 가서 직접 색을 보고 골라서 사는데 올해는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딥시라는 색을 골랐습니다. 푸른 계통이면서 진한 색이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로이텀 노트를 블랙저널로 사용한 지 올해로 6년째인데요. 계속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선 매일 사용할 노트라서 이런 깔끔한 인조가죽 하드커버가 튼튼하고 편리해요. 올해 사용 중인 블랙저널 커버에는 이렇게 커다란 스티커들을 앞뒤로 붙여놓았는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선 열심히 사용 중이긴 한데 내년의 커버는 어떻게 꾸며볼지 고민 중입니다. 로이텀의 이런 소소한 패키지도 클래식하고 예뻐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내구성이나 마감도 좋은 편입니다.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앞면지가 들어있어요. 뒤쪽엔 이렇게 속지에 컨디션이 적혀져 있는데 80g/스퀘어미터예요. 몰스킨과 잠깐 비교해보면 둘 다 눈이 편안한 아이보리 계열인데 몰스킨은 70g/스퀘어미터, 로이텀은 80g/스퀘어미터라서 로이텀이 살짝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붙이거나 다양한 필기구를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블랙저널로는 로이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적는 페이지가 있어서 불규칙하게 적혀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찾아보기도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몰스킨도 무척 좋아해서 일기장으로 오래 썼습니다. 목차 다음 장부터 도트 페이지들이 나오는데 저는 보통 여기에 명함을 붙이거나 간단한 새해 다짐 문구들을 적어 놓아요. 첫 장을 그렇게 시작하면 정말 새 출발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 해의 달력과 굵직한 계획들, 매월의 하이라이트들을 적고 이어서 100개의 위시리스트를 적습니다. 여기에 연간 수입 지출 그래프와 표도 만들어 놓고 영화나 시리즈, 책 등 인풋에 대한 로그 페이지들을 먼슬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려 놓아요. 로이텀 노트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페이지 번호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블랙저널을 쓰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기록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록을 어디에 얼마큼 적을지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 후에 페이지 번호로 그 내용을 찾으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는 251페이지네요. 맨 뒤쪽에 보면 라벨 스티커가 한 장 들어있는데 노트 제목이나 기간 등을 적어서 표지에 붙일 수 있어요. 책 등에 붙이는 스티커도 있는데 망하면 다시 붙이라고 여러 개 있어서 좋아요. 포켓도 달려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들을 넣어 놓습니다. 블랙저널엔 아까 말씀드린 각종 로그들과 한 줄 일기를 포함한 매일의 기록들, 주로 체크리스트와 감사일지 등을 적을 예정이에요. 내년엔 그날의 메인 뉴스와 오피셜한 스크랩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일상을 잡아주는 매니저 같은 친구라서 없으면 큰일 나는 블랙저널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입니다. 내년 일기장으로 사용할 거예요.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엄청 좋아하는 노트예요. 자, 이렇게 4년 동안 사용했었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스몰과 라지 사이즈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 올해는 라지 사이즈로 골랐습니다. 자기 전 적는 일기는 그 내용의 방대함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는 주로 모닝 페이지에, 라지 사이즈는 일기장에 사용했는데 딱 알맞더라고요. 표지를 열면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 스티커와 같은 사이즈의 무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냐 하면 데일리 페이지 바깥쪽에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붙여놓을 필요는 없고 월이 바뀔 때마다 붙이면 되는데 만일 잘못 붙였다면 옆쪽 무지 스티커에 월을 직접 적어서 붙여야 해요. 정말 맑고 예쁜 앞면지를 지나면 바로 먼슬리가 나와요. 먼슬리는 올해 12월부터 있네요. 저는 이 일기장의 먼슬리 칸마다 작게 그림을 그려놓고 싶어서 샀어요. 다른 노트들의 먼슬리는 대부분 줄이나 칸이 그려져 있는데 이 노트는 무지라서 그림 그리기에 편할 것 같더라고요. 먼슬리를 지나면 바로 데일리가 나와요. 이 비어있는 아이보리색 MD 페이퍼를 보면 두근두근하네요. 여기에 이제 자기 전 일기를 쓸 건데 밑부분엔 그날의 하이라이트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시간이 적혀있는 줄노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무시하고 한 바닥을 전부 줄글로 채울 예정이에요. 예전에 썼던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노트들도 그렇게 사용했는데 편하고 좋았어요. 이건 모닝 페이지로 썼던 스몰 사이즈라 위쪽엔 그날의 할 일들, 아래쪽엔 아무 말들을 적어 놓았네요. 이 노트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MD 페이퍼의 종이 질인데요. 워낙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적당히 거친 표면 덕분에 샤프 펜슬로 적을 때에도 필기감이 좋아요. 저는 사실 샤프 덕후라서 약 40자루 이상의 샤프를 보유 중입니다. 내년엔 이걸 좀 써야겠더라고요. 끝까지 데일리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마지막 장엔 개인정보와 사인을 하는 칸이 있어요. 그 옆엔 To be continued 2027 이런 걸 보면 이듬해에도 또 사야 할 것 같아요. 작년이랑 올해의 일기는 거의 연대기처럼 역사 기록체로 후딱 적곤 했는데 내년 일기장은 오랜만에 감성지수를 끌어올려서 그림과 시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기록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얼른 쓰고 싶네요. 다음은 호보니치 커즌이에요. 지난번 호보니치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공홈에서 같이 구입한 커버를 씌워 놓았고요. 이건 저의 저널 겸 스크랩북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커즌의 방안 크기는 3.7mm라서 세피를 좋아하는 제게 딱이에요. 그리고 호보니치 태초에 쓰이는 토모에 리버 S 종이도 무척 유명한데요. 매우 매끄럽고 잉크 번짐이 거의 없어요. 약 52GSM이라 얇고 가벼워서 뒷비침은 있지만 또 그게 매력이라 자꾸 찾게 돼요. 올해 사용하고 있는 호보니치 윅스 메가인데 이렇게 기록 후에 페이지들을 넘기다 보면 그 우글우글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열심히 산 것 같고. 호보니치 커즌을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3년간의 연간 달력을 지나면 이렇게 월간 계획표가 나와요. 다양한 포맷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호보니치는 계속 손이 가요. 날짜 옆에 이 칸을 저는 세로로 가족 구성원 수만큼 나눠서 각 사람당 컨디션을 매일 체크해 놓으려고 해요. 올해 호보니치 오리지널을 그렇게 사용 중인데 한눈에 보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쪽은 건강에 대해 매월 체크할 사항들, 아래쪽은 그달의 건강 상태에 대한 후기와 처방 등 적으려고요. 아무래도 나이 먹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네요. 월간 계획표를 지나면 올해 12월부터 먼슬리가 나와요. 그래서 12월부터 새 다이어리를 적고 싶다가도 데일리는 내년 1월부터라 본격 기록을 시작하기보단 1월에 참고할 지난달의 스케줄 표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저널의 먼슬리엔 본업 외의 업무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현황 체크를 매일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언제 어떤 게시물을 업로드했는지, 그에 따른 구독자나 팔로워의 증가 감소 추이는 어떤지 등 조금은 진지하게 임해보고 싶어서 생각해본 포맷이에요. 이제 버티컬 위클리가 나오는데 호보니치 시리즈 중 커즌에만 있어서 이걸 구입했어요. 오전 5시부터 24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데 생략된 시간도 없어서 정말 편해요. 제가 블랙 저널에 버티컬 위클리를 이렇게 직접 그려왔는데 내년부턴 기록의 효율을 위해서 그만 그리려고 하거든요.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아끼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블랙 저널에 적었던 기상 및 취침을 포함한 일정들을 러프하게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또 어떤 걸 적을진 고민 중입니다. 이제 데일리예요. 기록 가능한 공간은 모두 방안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엔 일본어로 좋은 글귀들과 작은 달력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커즌을 선택한 이유 중 또 하나가 바로 이 널찍한 A5 사이즈인데요. 올해 일기장으로 사용 중인 호보니치 오리지널은 A6 사이즈여서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데일리 부분에 뭘 스크랩해서 붙이려다가 공간이 모자라서 포기한 적이 꽤 있거든요. 내년엔 넉넉한 공간에 여유롭게 소소한 것들이라도 스크랩을 많이 해보는 게 목표예요. 페이지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24시간엔 시간대별로 인상 깊던 감정 상태나 사건을 적어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쪽 체크리스트 부분에 어떤 걸 적을지는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잘한 것, 실수한 것, 개선할 것 등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가 끝나면 이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는 메모 공간이 조금 있고 타임테이블이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들부터도 호보니치 태추가 유용하겠어요. 위쪽에 일본어로 시간표로서는 물론 보고 싶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상의 태스크 등 요일과 시간에 기억해두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어넣어 활용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식사 메뉴 정하기 번거로울 때 여기에 가족들 요일별 아침 메뉴를 정해서 적어놓아도 될 것 같아요. 바쁠 때 더 체계적으로 일주일을 계획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편리해 보여요. 뒷장엔 그래프 페이퍼가 있어요. 매일의 체중 변화 등을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간은 메모란으로 쓰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6개의 굵은 선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서 12달을 표시해 놓고 위에 적혀져 있는 대로 정말 체중 변화를 표시해 볼까 싶어요. 세로축은 5칸씩 5줄이 양쪽에 그려져 있어서 최소 2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겠어요. 옆 페이지엔 페이버리츠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영화나 책이나 음악, 가게나 이벤트 등의 감상 등 마음에 든 것을 적어 모아두어요 라고 하네요. 설명에 맞는 아이콘들이 칸마다 적혀 있고 편하게 별점 표시도 할 수 있어서 꼭 기록해두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 남겨봐야겠어요. 이렇게 20년 전 60 다이어리 아날로그 감성 낭랑함이 저는 너무 좋아요. 뒷장에는 100개의 항목들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네요. 이 페이지가 유독 반가운 게 제가 매년 블랙 저널 셋업을 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위시리스트 100이거든요. 블랙 저널엔 매년 전체적으로 이뤄보고 싶은 100가지를 적고 있다면 이 노트에는 세부적인 테마를 정해서 적어볼까 해요. 옆에는 2026년의 수집 리스트가 있습니다. 내년 계획 중 하나가 감성적으로 섬세하게 일상을 돌아보고 수집하는 건데 이런 아기자기한 페이지가 있으니 좋네요. 맛있었던 것, 재밌었던 것, 처음 만난 사람, 자유기록 공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연필로 그린 듯한 칸에도 친절하게 12줄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호보니치 정말 감동이네요. 뒤쪽엔 집중하기 위한 스위치 12 해서 수분 동안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하늘 바라보기, 껌 씹기 등 12가지 방법이 적혀져 있어요. 옆엔 기분 좋게 잠들기 위한 방법들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가 실려 있어서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재난 상황 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페이지도 있어요. 그 뒤에는 주고받은 선물들을 적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블랙 저널에 적어놓는 셋업이에요. 받은 선물들을 날짜, 사람, 내용으로 나누어 적고 제가 준 선물들도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한 페이지에 적긴 칸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블랙 저널에 이렇게 나누어 적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패스하도록 하고 정말 호보니치 태투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이게 뭐냐면 만 연령 조견표예요. 태어난 연도부터 2026년의 만 연령과 12간지를 알 수 있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기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하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뒷장엔 단위 환산표가 있는데 이게 생활 중에 그렇게 유용해요. 길이, 면적, 용적, 무게 및 질량 등이 전부 적혀 있어요. 정말 호보니치 최고입니다. 옆 페이지에 주소록 칸이 있는데요. 역시 아날로그 감성이네요. 저는 한술 더 떠서 따로 주소록을 샀어요. 최근 일본 여행에서 사왔는데 192건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대요. 가격은 은근히 비싸요. 1,100엔입니다. 미도리 제품이고 병원, 항시 사용 그리고 히라가나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로 사용할 땐 어떻게 해야 편하려나 고민 중인 노트예요. MD 페이퍼의 속지가 너무 예뻐서 만년필로 정성스레 적어놓고 싶어요. 내년부터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개인정보 기입란이 있고 12월에 여기부터 즐겁게 적어보려고요. 호보니치 태초가 언뜻 보면 왜 저렇게 비쌀까 싶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고심해서 잘 만든 제품을 마주하는 일은 항상 설레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에 가사노트 겸 가계부로 사용할 다이어리예요. MMMG라는 브랜드의 투모로우 S 바우하우스 그린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 중일 때 사왔는데 거기서 계산할 때 받은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스프링 노트이고 뒷면도 깔끔합니다. 표지를 열면 넉넉한 크기의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우편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모아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이어리는 만년형이라 연간 달력이 없고 바로 먼슬리가 나와요. 하늘색과 다홍색 선으로 내지가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계속 무채색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무척 발랄하고 좋네요. 먼슬리 각 칸에는 그날의 수입 지출 총액을 정리하고 장본 날을 표시할 거예요. 페이지 우측의 메모 공간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요리 가능한 메뉴들을 적고 만들어 먹거나 재료가 소진된 메뉴는 그 옆 작은 칸에 체크해 놓으려고요. 위쪽의 먼슬리 플랜 부분엔 그 달의 가게 계획을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슬리가 총 14달 분량 들어있고 위클리가 나옵니다. 위클리에는 세부적인 그날의 수입 지출 내용을 적을 거예요. 필요한 경우엔 영수증도 붙이고 심플하지만 실용적으로 칸이 나뉘어 있어서 이런 작은 칸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부분 칸이 작은 게 조금 걸리는데 원래 주말에 돈을 많이 쓰지 않나. 종이는 꽤 두껍고 튼튼해요. 위클리를 지나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메모 속지들이 나오는데 먼저 무지가 12페이지 있고 줄노트가 10페이지, 모눈도 10페이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계부로도 사용할 거라 매월 월말 결산 페이지가 필요한데 이 중에선 12페이지가 있는 무지 부분에 이렇게 적어야겠어요. 원래 백색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종이 질이 워낙 좋고 디자인도 귀엽고 내구성도 좋아서 자꾸 찾게 돼요. 저는 이 다이어리를 14년 전인가 몇 년간 스케줄러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수해 주어서 다시 만나니 기쁘네요. 국내 문구 브랜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 다음. 개인 스케줄러로 사용할 호보니치 테초 윅스 메가예요. 뒤쪽엔 이렇게 메모장을 추가로 끼워 놓았는데 잠시 볼게요. 이런 그리드 페이지가 총 40페이지 들어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여기에 매월의 체크리스트나 주요 메모들을 적어놓고 사용할 예정이에요. 윅스 메가의 먼슬리는 따로 메모 공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가죽 북밴드를 빼면 영롱한 레드가 나옵니다. 이 표지가 너무 취향 저격이라 이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올해처럼 이 커버를 씌워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커버를 씌우면 수납도 늘어나고 보호도 돼서 좋긴 한데 영롱한 표지는 1년간 못 보니까. 호보니치 윅스용 투명 커버도 사봤는데 제가 구입한 윅스 메가 시리즈는 표지 사이즈가 커버에 비해 작아서 씌워놓으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지랑 같은 크기의 표지라서 그런가 봐요. 표지를 열면 다회용 인덱스가 끼워져 있어요. 호보니치 윅스 메가는 가름끈이 딱히 없어서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이어로그가 있어요. 스케줄러의 이어로그에는 생일, 기념일 등 이벤트를 적어놓고 위쪽 칸들은 가로로 돌려서 매월의 개인적인 트래커로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호보니치 윅스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던데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먼슬리와 위클리는 모두 올해처럼 업무 및 개인적인 일정들을 적어놓을 예정이에요. 올해 이 노트들 소개 영상도 위쪽에 띄워 놓을게요. 전부 모눈으로 되어 있고 먼슬리 외의 메모 공간이 확실히 작습니다. 여기에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체크칸이 4개뿐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이 메모장에 적으려고요. 먼슬리 뒤쪽에 위클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칸의 뒤쪽 3분의 1 정도를 나눠서 매일 먹는 끼니들을 적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매일의 수업들, 업무들, 약속들을 시간과 함께 적어놓아요. 칸이 작은 편이지만 딱 필요한 일정들만 적어놓다 보니 오히려 한눈에 전부 들어와서 편해요. 우측에 메모 페이지가 넉넉해서 자잘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적고 있어요. 내가 참고해야 할 가족의 스케줄이라든지 일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요. 위클리와 노트 사이에는 365의 체크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올해 다이어리는 없었거든요. 건강이나 마인드에 관련한 주제로 잘 정해서 내년에 매일 체크해 보려고요. 페이지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뒤쪽 메모 페이지가 윅스에 비해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윅스 메가를 선택했어요. 수업하는 학생들 관리나 한데 모아놓아야 하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나 콘티 스크립트 등 정말 다양한 메모들을 전부 여기에 하고 있어요. 메모 부분이 끝나면 호보니치 윅스 시리즈에만 있는 페이지인데 신체 가까이의 것들로 사이즈를 잴 수 있는 거래요. 이 노트를 늘 소지하고 다닌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정보가 은근히 편하거든요. 이 빈칸들도 사용 전에 채워 놓으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100개의 항목들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노트에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나 보고 싶은 영화 등의 작품명을 적어 놓으려고요. 2026년의 수집 리스트가 윅스 메가에도 있네요. 커즌에 적고 모자란 것들은 여기에다가도 적어야겠어요.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들도 커즌과 전부 똑같아요. 이 포켓은 미리 붙여 놓을게요. 커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 포켓이 무용지물이긴 한데 아직 커버를 씌울지 말지 고민 중이라서 포켓에 메모장은 안 들어가네요. 가장 친숙하고 사용감이 높은 노트가 이 스케줄러인데 이런 예쁜 북밴드까지 같이 사용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다음은 육아일지입니다. 이 노트는 디자인을 보자마자 말도 안 되게 귀여워서 이건 육아일지로 써야겠다 싶었어요. 올해 육아일지로는 이 호보니치 윅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주 상단에 시간을 적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우측 메모 공간도 아기 관련 내용들을 적기엔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턴 아예 호보니치 혼으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 들더라고요. 내지 구성은 호보니치 오리지널과 같은데 육아일지의 이어로그에는 그날 아기가 처음 보여준 모습이나 남겨놓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던 모습을 적어 놓으려고요. 어린이집 방학이나 여행 계획 등도 같이 표시하고요. 먼슬리에는 올해처럼 아기의 등하원 시간과 만난 사람들, 아기에 관련된 이벤트 등을 적어 놓을 거예요. 엄마가 적는 아기의 스케줄러 같은 거죠. 다음 섹션 사이에 이런 공간도 내년엔 잘 채워넣고 싶어요. 이제 데일리예요. 왼쪽에 이렇게 24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덕분에 올해 아기 수면 시간을 체크하려고 매주 적었던 시간을 이제 안 적어도 돼서 좋아요. 우측에 아기의 컨디션이나 식단을 적었던 페이지도 이 노트는 넉넉하고요. 이 시간대 바로 옆에는 아기의 밤잠과 낮잠 수면 시간을 적어놓고 이 칸이 꽤 넓으니까 세로로 몇 칸 나누어서 트래커로도 사용할 예정이에요. 옆 공간은 아기의 식사나 간식 내용과 그에 따른 메모들을 적으려고요. 얼만큼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유독 안 먹는지 그런 것들이요. 아기와의 하루에 대한 일기나 감성적인 내용은 5년 일기장에 적으면 되니까 여기에는 가급적 사실적인 정보들만 적으려고 합니다. 모눈 페이지가 조금 들어있고 여기도 커즌처럼 타임테이블이 있네요. 마침 2개가 있으니까 규칙적인 어린이집 일정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리해 놓거나 아기의 아침 식사 메뉴를 요일별로 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뒷장의 그래프에는 아기의 월별 몸무게나 키를 표시하면서 성장 과정을 보면 되겠어요. 2페이지에 걸쳐 있으니까 12개월을 한눈에 보기가 편해서 좋네요. 호보니치 태초 구성들 정말 유용해요. 여기에 있는 페이버리츠 페이지엔 아기와의 모든 문화 생활들을 적으면 되겠고 100개 항목란에는 내년에 아기와 해야 하는 검진들, 아기와 같이 하고 싶거나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 리스트를 적으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아기랑 먹고 만나고 재밌던 것들로 채우면 될 것 같고 뒤쪽은 호보니치 커즌 구성과 똑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당장 쓰고 싶네요. 다음은 작업 일지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입시 때부터 줄곧 연습 일지를 적어왔었는데 현생이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일정하게 연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연습 일지라는 명칭보단 작업 일지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노트의 이어로그에는 그날 완성한 작업물들을 체크할 예정이에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기간도 표시해 놓고요. 자주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다면 매일의 집중도도 같이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슬리에는 작업한 날들의 작업량, 현황, 작업이나 연습 시간 등을 적어 놓을 생각이에요. 육아나 살림, 레슨, 유튜브 등도 해야 하니까 아직 작업을 많이 하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확실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데일리에는 연습이나 작업에 대한 내용, 각종 떠오른 아이디어들, 메모 등 이것저것 모두 적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다 보니 일본의 국경일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분이라 흥미롭더라고요. 작업 일지는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들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예정인데 이 타임테이블은 우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프 페이지엔 매월의 작업량이나 수익 등을 표시해 놓을 것 같고 여기엔 듣고 나서 너무 좋았던 음반들을 적어 놓을 거예요. 100개 항목 페이지엔 해보고 싶은 작업들이나 음악 관련해서 내년에 체크해야 하는 것들을 적을 예정이고 이 페이지와 뒤쪽은 안 쓸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이건 제 아티스트 노트예요. 머쉬룸 페이퍼팜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직접 속지를 골라 조립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다이어리입니다. 커버는 일반 비닐들을 리폼하여 만든 이 브랜드만의 특별한 커버인데요. 저는 레드 투톤을 골랐는데 색깔도 질감도 환경을 생각하는 의도도 전부 마음에 쏙 들어요. 이 브랜드는 여러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표지와 속지 등을 판매 중이라는 특이점도 있고 가운데에 있는 링에 속지를 편하게 뜯었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장점도 커요. 이렇게 뜯는 건데 무척 깔끔하죠? 다시 끼우는 것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눌러주면 끝이에요. 이 표지는 제 남편이 그린 비레반스예요. 브랜드 초기에 작업했던 거고 지금도 판매 중이에요. 저는 실제 비레반스의 사진을 인쇄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꾸미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페이지는 두고두고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티스트 노트에는 제가 만든 속지들 중 2종류만 끼워놓고 있는데 이건 트래커 A라는 속지예요. 한 줄 일기나 수면 트래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제가 들은 음반들을 별점처럼 표시해서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제목엔 재즈라고 우선 적어 놓았습니다. 너무 매일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 음악을 예전처럼 못 듣는 게 계속 반성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적으려고라도 더 많이 찾아 듣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사이에 이렇게 예쁜 인덱스들이 있어요. 이것도 비닐을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 귀엽죠? 이 속지는 이름도 아티스트 노트예요. 제가 머페팜에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속지일 거예요. 이걸 만들었을 때 의도대로 저는 아티스트 노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록해본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멜 토메라는 재즈 아티스트예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이자 작곡가, 드러머 등 만능 뮤지션이고 여기에 아티스트의 프로필, 그에 대한 제 후기, 들었던 음반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꼭 기록해 놓고 싶은 아티스트들을 여기에 적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적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월 한두 명이라도 채워보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이 머쉬룸 페이퍼팜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도 홍대에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용적이고 귀여운 제품들이 무척 많아요. 다음은 저의 새로운 10년 일기장입니다. 미도리 제품이고요. 2016년부터 써온 10년 일기장이 올해로 끝나게 되어서 색깔만 다른 같은 노트로 구입했어요. 10년째 띠지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니 내심 뿌듯하네요. 이 띠지도 잘 간직해 보려고요. 마음만 같으면 한 20년 일기장도 써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차분한 레드의 패브릭 커버로 된 목침 같은 다이어리가 정말 예뻐요. 표지를 열면 이 일기장의 시작과 끝의 연도를 적는 칸이 먼저 나와요. 이 일기장 시리즈의 일러스트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이 열쇠 모양이 메인이에요. 첫 장은 프롤로그인데요. 역시 MD 페이퍼 종이 질은 설렙니다. 이렇게 페이지 절반씩 10년치가 있어요. 매월 다른 일러스트들이 그려져 있는데 1월은 멋진 문이네요. 이렇게 1년당 4-5줄씩 있어서 그 당시의 생각들을 짧게 적고 있어요. 인덱스 대신 이 부분도 매월 다른 그림이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맨 뒷장엔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고 프롤로그에 이어 에필로그도 있네요. 올해까지 쓰고 있는 10년 일기장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의 10년 일기는 매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신경 써서 꽉꽉 채워놓고 싶어요. 일기장을 채우면서 그 내용들과 펜 굵기, 필압, 글씨체 등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보는 일이 참 신기하고 즐겁더라고요. 다음은 모닝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미도리 제품인데 트래블러스 노트북 패스포트 사이즈예요. 이 다이어리는 가죽 표지 안에 이런 속지들을 갈아 끼우면서 사용합니다. 내년에 사용할 속지들인데 이건 만년용 먼슬리예요. 2026년용도 나올 텐데 우선은 이걸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크림색 무지 속지들도 3세트 사놓았어요. 무지 속지에 자유롭고 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안쪽에 있는 고무줄에 속지들을 고정해 놓고 사용하면 돼요. 한 번에 3세트를 끼우는데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이렇게 사용 중이에요. 이건 2025년용 먼슬리인데 모닝 페이지의 먼슬리에 무얼 적을지는 아직 못 정한 상태예요. 내년엔 이걸 적는 날에 시간과 아침 컨디션을 체크해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크림색 무지 페이지 부분이에요. MD 페이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어떤 펜으로 뭘 적어 놓든 예쁘더라고요. 육아하면서는 아침 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모닝 페이지를 자주 적지는 못하지만 이런 귀여운 사이즈의 자유기록을 위한 무지라서 부담도 적고 편해요. 이 가죽 표지를 교체할 시기가 오기 전까진 계속 속지만 바꿔가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작 부분에선 촬영하는 걸 까먹었던 독서 노트입니다. 무인양품에서 B5 사이즈 바인더와 속지를 각각 구매해서 만들었어요. 스티커도 붙여 놓았습니다. 일정 체크용으로 매일 기록하는 다이어리들과는 달리 이런 식의 이벤트성 노트는 육아 중에 자주 적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안 질리고 오래 사용 가능한 걸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인더 형식의 노트를 골랐고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속지들만 따로 모아둘 생각입니다. 이렇게 월마다 먼슬리 스티커를 붙여서 독서 현황을 적어 놓으려고 해요. 내년에는 미도리에서 나온 다이어리실 M 사이즈를 한 장씩 붙여서 사용할 거예요. 독서 노트의 포맷에 대해 오래 고민했는데 필사는 현재 제 상황이랑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최소한의 구절들과
독서 후에 제 생각만 적어놓고 있어요. 무인양품 노트의 속지는 엄청 부드럽고 미끄러운 편이라 개인적으로 연필이나 샤프보단 펜으로 적을 때 편했어요. 두께는 이 정도만 넣어놓는 게 열고 닫기가 좋아요. 올해엔 책을 읽고 좋았던 부분들을 표시해 놓더라도 그걸 노트에 옮겨 적을 여유가 정말 없었거든요. 내년엔 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놓고 최선을 다해와야겠어요. 노트의 양을 줄인다고 줄여도 보고 최대한 현실과 타협하여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포맷과 노트들을 고민해 보았는데도 10권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기록을 좋아하고 열심히 해오면서 일상이 곧 기록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